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선 주자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전국을 돌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인수합병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노동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누리호 발사를 이끈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와 항공우주산업 단지를 만들어 우주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을 찾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을 두고 3년 가까이 맞서온 노조와 경영진을 잇따라 만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불신. 인수 조건에 분명하게 하든지 정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든지 하는 거는 당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조선업 정책에 대해 노력은 했지만 성과로 잘 이어지진 않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타당하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이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한 이 후보는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우주전략본부와 항공우주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천 이 지역은 이제 위성체 제작 중심이고 고흥 지역이 발사체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양자를 엮는 마지막 일정으로 경남 거창의 적십자병원을 찾아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시민들 걷기 행사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예비 부부와 캠핑을 함께한 이 후보는 낙상 사고로 캠핑에 참여하지 못한 배우자 김혜경 씨와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다치신 데는 좀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2박 3일의 첫 전국 순회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오는 19일부터 충청 지역을 찾아가 민생 탐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선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엔 야구 팬들과 함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관람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대표 야구팀 점퍼 차림으로 고척 스카이돔에 나타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030 청년들과 주목 인사를 나누고 기념 촬영 요청에 응한 뒤 야구 팬들과 나란히 줄을 서서 야구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저 위드 코로나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또 우리 캠프에서 만든 모양입니다. 응원가 등 육성 응원이 여전히 금지된 탓에 윤 후보는 차분하게 야구 관람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야구장 응원과 집회의 차이를 두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구장은 1만 명 넘게 들어오는데 집회는 계속 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 후보는 SNS를 통해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추고 장기 보유 고령층 1주택자에게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에 대한 눈꼽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극소수의 땅 부자와 집 부자들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허수아비 노릇은 안 한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윤 후보는 그분의 경륜과 의견을 존중할 텐데 어떻게 허수아비가 되겠냐며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권을 요구한 데 대해선 선거 조직은 다양한 국민의 참여와 전문성이 있는 팀 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두 후보 측은 언론 보도를 놓고도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김혜경 씨의 입원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며 119 신고 당시 녹음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각종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론조작 지령을 내리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 응급 이송과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가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119 신고 당시 녹음 파일입니다. 토사광난, 갑자기 토하고 설사하는 등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합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난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야? 네네네. 이 후보 측은 구급차 내 CCTV 사진과 신고 기록을 공개했는데도 가짜뉴스들이 난무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 녹음까지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권 언론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습니다. 보수 언론이 대장동 의혹은 부풀리는 데 반해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 보도는 거의 안 한다는 건데 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직접 진실을 알리자고 호소했습니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작 댓글을 달라고 종용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 드루킹 사건처럼 이번에도 여론조작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댓글 조작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본인의 지지자에게 댓글을 달라고 종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인신 왜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참 대선 후보의 행보치고는 굉장히 행보가 자잘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부산 지역 기업인 간담회에서 부산은 재미없다, 재미있긴 한데 강남 같지는 않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자는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을 떠나는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가 이틀째 48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일상회복 조치를 중단하는 기준으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를 제시했는데요.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서울에 이어 인천이 75%를 넘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97명이 됐습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들로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선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된 후 또 다른 병원으로 감염이 번져 이틀 만에 24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접종 완료 후 감염된 돌파 감염입니다. 미완료자 한 분 있었고요. 미접종자가 5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접종하신 분이고요. 그게 돌파 감염이라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83명으로 이틀 연속 48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의료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던 500명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2,419명으로 닷새 연속 2,000명을 넘겼는데 국내 발생 환자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유행 추이가 꺾이질 않으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 조치를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기준으로 제시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5%인데 서울과 인천은 75%를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환자 발생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보통 한 4개월 넘어가면 부스터샷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를 넘어선 가운데 내일부터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경찰이나 군인 등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대전에서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주차된 차량 5대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서 있는 승용차 앞부분이 활활 불에 타고 있습니다. 저건 자꾸 강하다. 다른 주차장에서도 차 앞면에 불이 나고 펑 하는 폭발음도 들립니다.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불에 타 2억 원 가까운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36살 여성 박모 씨의 소행이었는데 박 씨는 차량 범퍼 틈새에 종이를 끼우고 불을 붙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식당에 붙어있는 1층 창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서울 한 식당 외부 창고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8층 거주자라 그러면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이 났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3대가 불에 탔습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내 생활용품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내부에 생활용품을 비롯해 물건이 많아 오후 5시쯤에서야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서울 논현동에서 택시를 탄 뒤 괴성을 지르다 달리는 차 안에서 60대 기사를 마구 때리고 위협한 다음 요금도 내지 않은 채 사라진 남성. 인근 CCTV를 분석해온 경찰은 MBC 보도 다음 날 범인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남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정부가 어제 저녁부터 화물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 100곳을 거점 주유소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인데 화물차 운행이 많은 월요일인 내일부터가 당장 걱정입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가 풀렸다는 소식에 화물차 운전자들은 휴일 아침부터 서둘러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는 지인한테 연락받고 자다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 넣으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화물차가 많이 이용하는 전국 100개 주유소에 180만 리터의 요소수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실시간으로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주유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1시간 반 기다리다가 잘리고 이제 또 왔어요. 여기가 일당이었고. 여기. 정부는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차분들이 쉬는 분들이 많아요. 내일은 아침 6시부터 다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지금 부족해요. 또. 정부가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 건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내 요소수 유통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은 주유소 유통망이 없어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논란 끝에 정부는 요소수 판매업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개인사업자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직접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사재기가 아니라고 하면 실수요자라고 하면 판매를 해도 괜찮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중국에서 도착 예정인 차량용 요소 물량은 10,000톤. 정부는 당장 5개월치는 확보했다고 보고 있지만 요소수 공급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마감시한 하루를 넘겨 합의하며 2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는데요. 원래는 석탄 발전을 퇴출하기로 합의하려고 했지만 감축하기로 합의 내용이 약해졌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석탄이었습니다.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감축이란 단어로 수정됐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표현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Developing countries have a right to their fair share of the global carbon budget and are entitled to the responsible use of fossil fuels.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내년에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d it emphasizes the urgent need to accelerate our efforts
to turn targets into actions to keep 1.5 within reach. And that work must start now. 돈 문제를 놓고도 입장차가 컸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2009년 코펜하겐 합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연평균 1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0% 정도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10배 이상인 1,500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해 경제 성장을 이룬 부자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큰 걸음을 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순하고 약해 빠진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늘면서 집이 사무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최근에 새로운 업무 형태로 워케이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일도 하고 휴식도 즐기는 건데 회사에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도 해주고 비용도 지원을 해줍니다. 직원들은 일하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습니다. 윤아한 기자입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강원도 평창의 한 호텔. 여가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이 자녀와 함께 산책에 나섭니다. 다른 직원들은 내리는 눈을 맞으며 사진도 찍고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깁니다. 해발 700m 청정 고원지대에서 쉼을 만끽하던 이들은 이제 호텔방으로 들어와 컴퓨터를 켭니다. 서울 본사에 있는 팀원들과 화상회의도 하고 이메일도 확인하면서 이날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합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강원도에서 산을 보면서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주말에는 좀 놀러도 가면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건 또 처음이고 굉장히 색달라서 많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직원 30명은 강원도 평창으로 이른바 워케이션을 왔습니다. 여행지에 머무르며 일도 하는 새로운 업무 형태인데 기존 휴가와는 달리 회사가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비용도 지원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지자체들도 사무 공간을 갖춘 호텔과 리조트를 선정해 이른바 워케이션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워케이션 상품을 지금 기획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우리 국내 워케이션을 위해 강원도로 찾아올 수 있게끔 개인형 워케이션 상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텔 측도 평일에 비어있던 객실에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최소 일주일가량 머물며 주변 관광지도 둘러봐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워케이션이 먼저 활성화된 일본은 관련 시장 규모가 지난해 7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3조 7천억 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성기훈의 실제 모델이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사연과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쌍용차 노조와 노동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국가기관과 사측의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쌍용차를 인수할 예정인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보도합니다. 일요일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정규리그 우승팀 KT가 먼저 웃었습니다. 선발 쿠에바스의 역투에 배정대의 홈런 한 방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명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보기 위해 고척돔에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KT 화이팅! 두산 베어스 V7 화이팅! 16,200명의 만원 관중이 입장해 올해 포스트 시즌 두 번째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중반까지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KT가 4회 말 강백호의 안타로 시작해 두산 허경민의 실책으로 찾아온 찬스에서 장성우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두산도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5회 초 강승호의 대형 3루타에 이어 김재호의 희생타로 1대1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진 수비에선 정수빈이 놀라운 다이빙 캐치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숨막히던 균형은 7회 말 배정대의 홈런 한 방으로 깨졌습니다. 이영하의 밋밋한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KT 타선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달아났습니다. 상대 실책과 강백호의 적시타 등으로 스코어를 4대1까지 벌렸습니다.
마운드에선 선발 쿠에바스가 빛났습니다. 8회 투아웃까지 삼진 8개를 곁들이며 1실점으로 호투했고 박건우에게 몸에 맞는 볼을 허용했을 때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결국 KT가 1차전을 4대2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우승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야구장 찾아주셔가지고 일단 저희 선수들 모두 좀 많은 힘이 났고요. 꼭 통합 우승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은 73.7%입니다. 2차전 선발 투수로 KT는 소영준을, 두산은 최원준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농구 KT의 허훈 선수가 부상 복귀전에서 22분만 뛰고도 20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실력은 여전하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거리에선 늦가을 정취가 가득한 반면 산 꼭대기에서는 완벽한 겨울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한라산의 모습인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닷새간 소복이 내려앉은 눈이 얼어붙어 이처럼 눈꽃을 피워냈고요. 반면 은행잎으로 뒤덮인 서울 선유도길은 이처럼 아직 계절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단 오늘 하루 동안 시야가 탁 트이지는 못해서 미세먼지 상황이 마음 쓰이셨을 텐데요. 옅은 먼지가 유입되고 정체되면서 내일 서울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더 탁해지겠고요. 출근길부터는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낮 동안에도 시야가 뿌연 곳들이 많겠습니다. 날은 한동안 온화하겠지만 큰 일교차 대비는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서쪽과 대구, 경북 지방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씩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과 대전이 5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화요일인 모레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해소가 되겠고요. 수능일, 목요일을 지나 주 후반까지도 추위 걱정만큼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올해 수능은 한파가 없을 것 같네요. 목요일 수능 날까지 남은 시간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